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성한 2015년 이후 변화된 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에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적료 2,200만 파운드를 레버쿠젠에 지불하며 토트넘으로 데려왔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첫 번째 토트넘 시즌인 15-16 시즌에서 EPL 적응에 고전을 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데려온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실망이 큰 시즌이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13경기에 선발, 15경기에 교체 출전해서 4골에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두 번째 시즌에서는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리그 23경기에 선발, 11경기에 교체 출전해서 14골에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인데요. 그 이후 리그 성적만 시즌별로 따져보면 17-18 시즌에 12골에 6개의 도움, 18-19 시즌 12골에 6개의 도움, 19-20 시즌 11개에 10개의 도움, 2021 시즌 17골에 10개의 도움, 그리고 21-22 시즌에는 23골에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두 번째 시즌부터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손흥민이 무리뉴를 만나기 전으로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고, 그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결국 21-22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어떤 모습이 무리뉴 감독 전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손흥민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또 진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무리뉴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된 이후 19-20 시즌부터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9-20 시즌과 그 이전 시즌에 손흥민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20 시즌 포체티노가 경질되기 이전까지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 유명한 챔스 준우승 멤버 데스크라인과 함께 말이죠. 손흥민의 두 번째 시즌부터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뛰었던 히트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손흥민은 16-17 시즌, 17-18 시즌은 특히나 정통파 윙어처럼 사이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나마 18-19 시즌에는 중앙 쪽으로의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에서는 4-2-3-1과 4-4-2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포체티노가 사용했던 미드진의 왼쪽은 손흥민, 그리고 오른쪽은 에릭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패싱 능력이 있는 에릭센이 수비를 오른쪽, 자신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고,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빠르게 공을 넘겨주고 스피드가 빠른 손흥민이 공격 라인으로 재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던 포체티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가 갑작스레 경질되며 19-20 시즌 무리뉴가 토트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가 토트넘으로 부임한 뒤 에릭센이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을 떠나 인테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라인은 깨졌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에게 조금 다른 아레나를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포체티노는 사이드라인에서 또는 중앙에서 빠른 스피드로 공을 파이널 서드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손흥민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무리뉴 감독은 주포인 케인에게 공격이 몰렸을 때 손흥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뉴 감독 하에서 손흥민은 중앙 쪽의 움직임이 더 많아졌고 특유의 골 결정력으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무리뉴 감독 경질 후 누누 콘테 감독 아래에서도 손흥민의 롤은 왼쪽 윙포워드이지만 공격적인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피니셔의 역할까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22 시즌 23골을 몰아치며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팬들이 손날두라 부르며 손흥민을 호날두에 빗대어 부르곤 하죠. 손흥민도 대단한 선수이긴 하지만 호날두의 업적과 명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도 전성기 시절에는 스피디한 윙어와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였고, 나이가 들면서 호날두 선수는 점점 더 중앙 공격수로 변화해 갔습니다. 흔히들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면 에이징 커브에 돌아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스프린트를 주로 하는 선수들이 나이가 들며 노쇠화되면서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손흥민도 호날두처럼 중앙 공격수로 변모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호날두처럼 헤딩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호날두도 전성기 때 굉장히 빠른 순간 스피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점프력을 겸비한 헤딩 능력, 그리고 오른발, 왼발 슈팅력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손흥민도 현재 굉장히 빠른 순간 스피드와 함께 오른발, 왼발 어느 위치에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2개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 나이가 들어서 운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슈팅력은 어디 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오른발만 사용하는 선수가 아니고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기 때문에 호날두처럼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30대에도 롱런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 변화했던 플레이 스타일과 함께 앞으로 손흥민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